안녕하세요. 아침의 광장 손주민입니다. 대구 시민들의 관심 속에 성장한 생활 종합 플랫폼 대구로가 특혜 의혹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배달, 택시 호출, 페이 기능까지 탑재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운영업체에게 너무 많은 특혜가 있다는 시민단체 주장에 대구시는 사실 무근이라고 합니다. 오늘 두 기자의 시선 100대 1000에서 대구로 특혜 논란 자세히 짚어보고요. 현장 리포터에서는 금호강 바람 소리길 축제 소개합니다. 9월 18일 월요일 아침의 광장, 오늘도 시사 비타민 알차게 챙겨드립니다.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알아보죠. 박나영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 소식 알려드립니다. 중앙고속도로 양방향으로 다부터널 진입하며 속도 약간 떨어져서 지나고 있고,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 칠곡 나들목에서 동명휴게소 쪽으로 차량 서행하고 있습니다. 대구 포항고속도로 양방향에서 팔공산 나들목 부근 잠시 주춤하며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내도로 살펴봅니다. 동촌로 용계역에서 반야월 삼거리 방향 용계역 앞 가장자리 차로에서 승용차 3중 추돌 사고 처리 중입니다. 이 구간 지나실 때 주의하시고요. 명덕로 명덕내거리에서 건들바위 내거리 방향 명덕내거리 지난 지점 중앙 녹수대 정리 작업으로 1차로에 작업 차량 2대 정차 중입니다. 국제부상로 벤처밸리 내거리에서 동신교 양방향 차량 서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낮에는 덥겠지만 오후부터는 흐려지겠습니다. 오후부터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지역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5에서 60mm 미만입니다. 소나기에 대비해 우산을 챙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7도에서 31도로 어제보다 덥겠고, 대기 확산은 원활해 미세먼지 농도 좋은 수준 보이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24.4도, 습도는 89%입니다. 지금까지 박나영이었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명쾌하고 날카롭게, 대구 경북의 오늘을 보는 KBS 대구 아침의 광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대구 경북의 조간 브리핑으로 이어갑니다. 오늘 아침 뉴스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 보죠. 예, 올 6월 기준 인구 2만 3천 명에 불과한 군위군을 인구 10만이 공항도시로 만들겠다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구상이 나왔습니다. 홍 시장은 지난 금요일 오후 군위군청을 찾아 군위군 공무원들과 공개석상에서 이른바 소통 공감 토크 시간을 가졌는데요. 홍 시장은 같은 대구시 공무원으로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서 왔다면서 이른 시일 내에 상주 인구가 10만 명이 넘어설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만들고 군위군을 항공도시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날 홍 시장은 무기명 사전질문 200여 개를 직접 읽어가며 답변하는 방식으로 대화에 나섰는데요. 대구시가 군위군이라는 보물을 얻었다고 말한 홍 시장은 공항을 비롯한 첨단 산업단지가 들어선 군위군은 새로운 도시가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어떤 질문들이 나왔습니까? 예, 고령층 인구가 대다수인 군위군의 청년 인구 유입 방안을 묻는 말에는 항공도시가 되면 청년층이 들어온다고 설명했는데요. 앞으로 군위군에 비행사, 정비사, 승무원을 양성하는 항공학교를 세울 생각이라며 공항을 중심으로 교육, 의료, 문화, 주거, 직장이 어우러진 에어시티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새롭게 만들어질 대구 경북 신공항이 적자공항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대구 경북 신공항은 인천국제공항 화물이 30%를 감당할 수 있는 공항이 되기 때문에 대단히 성공적인 공항이 될 거라고 진단했습니다. 혐오 시설이 군위군으로 몰려올 거라는 걱정에 대해서는 그런 짓은 하지 않는다면서 공장을 외곽으로 이전한다면 폐수가 단 한 방울도 밖으로 나오지 않는 시스템을 갖춘 무공해 공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네, 시민들도 궁금한 게 아주 많은데요. 자주 자세하게 소통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 보죠. 예, 미군 부대에 취업을 시켜주겠다며 돈만 받아 챙기는 미군 부대 취업 사기가 반복되는 모습입니다. 지난 금요일 대구 남구 캠프워커 후문 앞에서는 미군 부대 취업 사기 피해자 4명이 집회를 열고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과거
오산 미군 기지에서 일하던 50대 남성이 미군 부대에 취업시켜주겠다며 2019년부터 8명에게서 2억 원 가까운 돈을 받아 챙긴 건데요. 취업 기회는 없었고 돈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 남성은 현재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상당히 흔한데요. 지난 2010년 미군 부대에 채용시켜주겠다며 한국인 23명에게서 6억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주한미군 직원 4명이 구속 기소됐고요. 2016년에도 마찬가지로 1억 원가량 금품을 가로챈 캠프 캐럴 전 직원이 구속된 바 있습니다. 네, 이 미군 부대 취업 사기가 이렇게 반복되는 이유가 뭘까요? 미군 부대 직원은 정년이 보통 60세에 이후로도 10년 가까이 연장이 가능한 데다가 근무 여건도 좋은 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편인데요. 취업 사기가 반복되는 이유는 외부 공고가 잘 나지 않는 미군 부대 채용 특성 때문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주한미군 측과 노조가 맺은 규정에 따라 부대 내 공석이 생길 경우 내부 채용을 우선 진행합니다. 이런 내부 채용에도 선발자가 없으면 주한미군 인사처를 통해 정식 공고가 외부에 게재되는 식인데 이런 불투명한 채용 방식이 취업 사기를 부추기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네, 이 사기 피해도 주의를 해야겠지만 불투명한 채용 방식이 결국 이런 범죄 피해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보죠.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앞두고 미군 부대 밀집 지역인 대구 남구의 헬로윈 축제가 잠정 취소됐습니다. 남구청은 내달 29일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앞두고 관련 행사를 취소한다고 어제 밝혔는데요. 대구 헬로윈 축제는 캠프워커 등 미군 기지 3곳이 주둔해 있는 남구의 특징을 살려서 2018년부터 개최됐습니다. 코로나19로 2020년과 2021년에 개최되지 않다가 3년 만인 지난해 10월 29일 개최됐습니다만 축제 첫날인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159명이 압사하는 참사가 발생하면서 30일과 31일 예정된 행사가 취소됐습니다. 남구청은 추후 지역민의 정서와 여론 등을 수렴해서 재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보죠. 지난 금요일 한국부동산원이 8월 전국 주택 가격 동향조사 결과를 내놨는데요. 네. 대구 월간 아파트 매매 가격이 22개월 만에 상승 전환하고 소비심리지수도 10포인트 가까이 뛰었습니다. 연초까지 추가 가격 하락 불안으로 잔뜩 움츠렸던 수요자들이 살아나는 분위기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네, 매매가 상승 전환이 22개월 만인데 이 상승의 원인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부동산원은 대구는 신축 아파트 위주로 매매가가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면서 특히 달성군 옥포, 화원, 현풍읍 신축과 교통이나 학군이 양호한 달서구, 월성 진천동, 중구, 남산 대봉동 위주로 올랐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장이 다소 양극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지난달 주택 매매 시장이 소비심리도 전월보다 9.5포인트 상승한 115.0을 기록했습니다. 5개월 연속 100을 넘기면서 가격 상승 전망이 더 우세한 모습입니다. 네, 시장이 바닥을 친 걸로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업계에서는 급매물이 빠지고 실수요자들이 바닥권 물건을 놓칠까 봐 움직이는 것이란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매수보다 매도 문의가 상당히 우세하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습니다. 네, 오늘 아침 뉴스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호동 요양원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조무사 정혜린입니다. 저는 현재 우리 요양원에서 5년째 근무 중입니다. 처음에 1년 반 정도는 조리사로 근무를 하면서 맛있는 음식을 제공해 드리는 것도 보람을 느꼈지만 노인성 질환을 가진 어르신들에게 직접적인 케어에 도움을 드리고자 간호조무사로 재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힘들 때는 어르신들에게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예를 들어 낙상이나 갑자기 고열이 날 때, 집에 가신다고 보따리를 싸서 밖으로 나가시겠다고 때려치실 때 좀 힘이 드는 상황입니다. 보람을 느낄 때는 입소하실 때보다 건강해지셔가지고 집으로 퇴소하실 때, 그리고 어르신들께서 우리 딸이 이래 해주나 며느리가 이래 해주나 고맙대라고 말씀하실 때인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노인, 우울, 고독사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사람의 정과 손길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실제로 요양원에 오시는 어르신들도 신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또래 어르신들과 선생님들과 대화를 할 수 있어 외롭지 않아 좋다고 하십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 저희가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 뿌듯합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어르신들을 내 부모처럼 보살필 테니까 보호자분들께서는 마음 놓으시고 믿고 맡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 현안을 보는 눈은 넓고 분석은 깊이 있습니다. 두 기자의 시선 백대천 경향신문 백경열 기자, 뉴스민 천윤길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공공 앱 대구로의 불법 특혜 의혹을 좀 자세히 짚어볼까 하는데요. 이 대구로가 가입자가 48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가입자 중에 두 분이 포함돼 있을지 궁금한데 대구로 앱 뭐 배달이라든가 택시라든가 대구로페이 뭐 사용하시는 편인가요? 네, 저도 48만 명 중에 한 명인데요. 네. 저는 카카오티와 이 배달의 민족 어플 자체를 지웠습니다. 이 대구로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다짐이기도 했는데 네. 이 대구로 페이로 바뀌고 난 7월부터 이 매달 50만 원까지 이 충전할 수 맞아요. 있고 네. 이달에는 또 100만 원까지 충전할 수 있어서 꽉 채워서 쓰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로 어플에서 대구로 페이로 결제하면 추가 5% 할인 혜택도 있어서 이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48만 명 중에 하나긴 한데 네. 저는 아주 불만족스러운 사람 중에 네네. 하나입니다. 네. 이런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좀 한도까지 충전은 다 해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용할 수가 없어요. 이게 저는 아이폰 사용자인데 삼성페이를 쓰지 않는 입장에서는 뭐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이게 QR 결제를 하다 보니까 QR 결제를 제공하는 매장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용을 거의 못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이 문제를 한번 좀 볼 것 같습니다. 네. 반드시 짚고 넘어야 할 부분인 것 같네요. 자, 대구로 사업은 전임 권영진 시장 때 시작해서 빠르게 좀 정착이 된 느낌이에요. 근데 어떤 의혹들이 제기됐는지 하나하나 좀 짚어볼까요? 네, 먼저 2021년 8월에 이제 이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네. 대구시가 대형 민간 플랫폼의 독과점에 맞춰서 이 자체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이고요. 운영은 인성데이터라는 곳이 맡고 있습니다. 만 2년이 지난 7월 31일 기준으로 회원수가 48만 명이 육박을 했습니다. 47만 3천여 명이었는데 이때 기준으로 대구 참여연대와 대구 경실련은 이 공모 절차부터 사업체 선정 후 운영까지 이 전반에 특혜와 불법이 있다고 홍준표 시장을 최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을 했거든요. 네. 오늘은 이 시민단체의 주장과 입장이 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 고발장을 살펴봤는데요. 이 직권남용과 업무상 배임이 한눈에 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왜 대구시가 시민단체를 무고 혐의로 또 고발했는지 이 대구시와 인성데이터 입장에서 오늘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쌍방 고발 사건이라고 뭐 봐야 되겠죠. 일단 시민단체가 제기한 의혹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사업 공모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있다는 건데 이 대구로 사업자 선정 과정은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주관을 했거든요. 네. 이때 인성데이터의 사회 이사였던 A 교수가 이 산학협력단의 책임자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또 공모를 평가하는 제한평가위원회의 설치와 심의 과정이 좀 투명하지가 않았고 다른 시도의 유사 사업의 평가 항목에는 없는 이 배송기사 지원 계획 항목을 새롭게 넣었는데 네. 이게 인성데이터에 좀 유리한 요소도 좀 작용했다 이런 점이거든요. 네. 이 공모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건 2020년 업체 선정 당시부터 좀 꾸준히 지적되어 온 문제긴 합니다. 그렇지만 인성데이터가 이 대구로 서비스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던 시점이 네. 이 해당 교수가 사위이사를 그만두고 이 9개월 정도 지난 후였습니다. 이 당시 경북대 산학협력단은 이 평가위원을 위촉하고 이 지표를 구성하는 이 정과정에서 규정을 준수했고 이 평가 점수에 따라서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인성데이터를 최종 선정을 한 겁니다. 네. 이 배송기사 지원계획 항목 신설 역시 이 플랫폼 기업의 갑질 논란이 있던 시점이어서 이 길에서 추가한 것이지 이 다른 문제가 없다는 게 이 대구시의 입장입니다. 네, 대구시 의회에서도 공방이 있었는데 일단 대구시가 예산을 좀 많이 지원한 게 문제다 이런 지적이 나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두 번째 쟁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 최초 협약보다 더 많은 지원을 지원했다는 거예요. 네. 초기 협약에는 3년간 2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2021년과 지난해 집행한 예산만 일단 30억을 넘었습니다. 37억 원 정도였는데 지난해 대구시 의회 일부에서도 좀 반대가 있었지만 대구로 택시앱이 이제 좀 서비스를
시작했거든요. 네. 대구 택시사업조합과 협약을 맺고 지원한 예산이 14억 2천만 원 정도입니다. 시민단체는 그 사업자를 선정해 놓고 기대권이 있으니까 다른 것들을 계속 그 업체에 하도록 한 것이나 좀 다름없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네, 이 택시 조합에 지원금을 준 것이지 이게 대구로 운영업체에 지원금을 준 것은 아니라는 게 대구시 입장이거든요. 네. 그리고 협약 금액 이상인 60억 원을 지원하긴 했는데 사실 써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이게 할인 쿠폰 비용 등 이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으로 전액 사용이 됐습니다. 플랫폼 사업은 실패하거나 성공하거나 이 둘 중 하나입니다. 이 과연 시민 혜택에 들어가는 부분을 지원하지 않으면 이 공공형 플랫폼이 이 거대 독점 플랫폼을 이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이 수년 동안 매년 수천억 원의 적자를 이어가던 이 쿠팡이 작년 3분기에 처음으로 흑자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흑자가 날 때까지 적자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 자금이 있었기 때문인데 이게 6조 원을 들였거든요. 이 다른 어플보다 선제적인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 효과를 이제 보게 된 건데 저는 뭐 유사하다고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선 투자 효과가 필요하다. 네. 이 대구로가 그리고 배달 서비스를 시작해서 빠르게 사업을 확장하는 중입니다. 맞습니다. 이 출범한 지 1년 2개월이 지난 2022년 10월 말에 이 장보기와 꽃배달, 이 택시 호출까지 좀 넓혔습니다. 네. 운영 기간이 지금 2년 가까이 남은 시점에 새로운 사업으로 영역을 대폭 좀 넓히면서 인성 데이터를 다시 또 대구시가 선정을 했습니다. 이제 또 하나 쟁점이 있는 게 네. 지난 4월 새로 맺은 그 대구로 업무 협약에서 좀 네네. 특혜를 줬다는 거거든요. 그 사업을 좀 무난하게 확장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마련했다는 건데 2024년 6월까지였던 협약 기간이 2026년 12월까지로 연장이 됐습니다. 네. 또 사업이 일정한 성과를 내지 못하도록 대구시에 협약 해지권을 부여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성과가 없더라도 해약을 못한다. 그렇습니다. 해지를 못한다는 거죠. 또 인성 데이터가 대구로 사업을 수주한 이후 흡수 합병 또 법인 분할을 거쳤다는 점도 좀 의심스럽다는 게 시민단체의 주장입니다. 네, 방금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일정한 성과를 내지 못했을 때 해지한다. 이 플랫폼 사업은 플랫폼이 안착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네네. 그러니까 당장 뭐 1년 내에 성과를 못 낸다고 해지한다라고 하면 누가 이 공공형 배달 플랫폼 사업에 뛰어들겠습니까? 네. 이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또 이 법인 분할 역시 네. 대구시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인성 데이터에 제약이 많다는 게 업체와 대구시의 입장입니다. 오히려 더 투명해진 거다. 네. 이 대구로는 시민 편의를 위해서 예산을 쓰는 사업인데 사법당국에 서로 이제 고발을 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얘기를 네. 나눴는데 요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고발이 됐으니까 이제 수사가 이루어지겠죠. 네, 네. 당연히. 네. 대구시가 각종 절차를 위반하면서까지 인성 데이터의 사업을 확장한 부분은 직권남용죄 그리고 의회의 예산 범위를 넘어 직권으로 지원한 부분은 업무상 배임에 배임, 해당한다. 네. 이렇게 좀 되고요. 수사에 따라 배임 수재 등의 혐의도 좀 추가될 수 있을 가능성은 네.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대구시가 투입하는 예산과 행정력의 성과 대부분이 이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대구로 사업의 좀 문제점을 해결하자 이런 입장을 펴고 있습니다. 이 시민단체가 플랫폼 사업과 관련한 이해를 좀 높이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게 결국 이 과도한 수수료를 시민들이 내지 않도록 하는 효과가 있고 네. 또 한 가지는 이 지역의 이 플랫폼 개발 기업을 육성하는 차원도 있습니다. 이 150명을 추가 고용했는데 대부분 IT 개발 인력입니다. 네. 이 지역에 이만큼 고용한 이 개발 기업이 없습니다. IT 기업이. 네, 이 개발자도 붙잡아두고 네. 이 큰 플랫폼을 운영해보는 경험도 제공하고 이 거기서 기업은 역시 이윤을 내야 계속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과연 대구시가 예산과 행정력을 잘못 썼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대두됐는데 이제 두 시민단체가 대구로페이가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했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건 뭐 저도 좀 관심이 있는 네. 부분이긴 한데 이 대구로페이 실물카드 발급 대상을 이번에 그 대구로페이로 바꾸면서 65세 이상으로 맞아요. 했거든요. 이게 시민으로 제한한 그러니까 65세 이상 시민으로 제한 대구시의 처분이 시민 권리를 침해한다. 이게 이제 시민단체의 이거 주장인데 불편해하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네. 이 주변에 이런 분들이 사실 많긴 많아요. 국민권익위원회에 바로잡아달라면 이제 고충 민원을 신청했고요. 사업 취지가 이 대구로페이 사업 취지가 지역 공동체 강화, 지역 경제 활성화, 네. 최대한 많은 시민이 소상공인이 좀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발행 운영돼야 되는데 이게
세계에서 좀 요건 배제됐다. 좀 대구시가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인 그렇죠. 것 같긴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관심을 가는 부분이긴 합니다. 네, 대구로와 대구로페이의 미래 어떻게 되길 바라시는지 마무리 정리해 볼까요? 저는 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어요. 사실 그 대구로페이의 어떤 역할이나 뭐그 시민 네. 삶에서 좀 도움이 되는 부분은 확실하게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과점을 깨는 이런 순기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저는 의욕을 털고 오늘의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면 의욕을 털고 시민 속의 대구로 끝까지 대구로라고 끝까지 정리를 대구로라고 해보겠습니다.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대구로의 슬로건이 주문은 대구로, 이 배달은 대구로거든요. 이 결제 분야와 관련해서 결제는 대구로, 접근성도 이 공공으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기자의 시선 백대천 경향신문 백경일 기자, 뉴스윈 천연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바야흐로 가을 축제 기간입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주말까지 3일간 대구 북구에서 금호강 바람소리길 축제가 열렸는데 서예리 리포터가 현장 다녀왔죠. 네, 이 축제는 요일별로 화합, 열정, 추억을 주제로 진행됐는데요. 금호강변을 배경으로 1곡부터 7곡까지 꾸며진 공간에서 학생들의 그림 전시와 다양한 장르의 콘서트, 각종 체험과 힐링 도서관까지 취향에 맞게 즐길 수 있는 축제였습니다. 저는 첫째 날에 상경 야영장에 있는 현장 다녀왔는데요. 현장 분위기와 함께 북구청 이미경 주무관의 이야기 들어봅니다. 꽃이 이거 다 떨어졌는데 어떻게 하면 예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선생님? 이 꽃을요 모을 때 어두운 색깔은 이렇게 뒤로 가고요, 밝은 색은 좀 앞으로 가서 한번 모아봅니다. 금호강 바람소리길 축제 너무 좋아요. 금호강 바람소리길 축제는 올해 9회차를 맞아서 금호강을 따라 형성된 선유 문화를 현대적으로 해석하여 전 세대가 참여하는 문화 교류의 장을 구현하고자 하는 축제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더 많은 분이 관람하시도록 기간을 3일로 확대하고 공간을 넓히는 동시에 우리 북구에서 처음 시도되는 드론 아트 쇼를 통해 금호강 상공까지 축제 공간의 시각적 범위를 확장했습니다. 멀티플렉스 전시관 내 나룻배에 앉아 금호강의 경관을 감상하며 자연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ASMR 힐링 체험 존을 올해 처음 시도해 보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고 특히 청년 e스포츠 경연대회 및 3일 내내 상영되는 가족 영화관도 많은 가족분들이 오셔서 관람하고 가셨습니다. 아빠의 손을 잡고 축제에 온 어린이가 다시 자신의 자녀와 함께 우리 축제를 찾을 수 있도록 지역만의 독창성과 정체성을 담아 전 세대를 아우르는 북구 대표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고 싶습니다. 네, 서예리 리포터 직접 다녀오셨으니까 어떤 게 특히 좋았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뭐 한두 가지를 꼽기 어렵지만 그래도 축제가 강변에서 열리다 보니까 이 강을 바라보면서 멍하니 있는 이른바 강멍도 참 좋았고요. 강멍? 네, 강멍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또 빈백 위에서 편안한 자세로 책을 볼 수 있는 공간도 좋았습니다. 또 올해가 북구청이 문을 연 지 60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다채롭게 꾸민 공연도 만족스러웠습니다. 첫날 축제에 참여한 CM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김영준 지휘자와 시민들의 이야기 이어서 들어보시죠. 금호강이 대구에서 참 의미가 있는 곳이라고 전 알고 있어요. 이런 아름다운 금호강을 배경으로 공연을 할 수 있게 돼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야외 공연이고 일반 시민들과 함께하는 거여서 모든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밝고 아름다운 곡들로 준비했습니다. 북구 서변동에 사는 소율이 아빠입니다. 공연은 애기들이 나와가지고 노래를 부를 때 목소리가 참 맑아가지고 듣는 입장에서도 기분이 참 좋았는 것 같고 마지막에 성악하시는 분들 잘 접할 수 없는 부분인데 듣게 돼서 참 기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동구에 사는 서윤이 엄마고요. 여기 와가지고 다양하게 체험하고 그러고 이제 강변도 구경하고 불꽃 터지는 거 보면서 되게 좋았어요. 드론 쇼 하는 거 봤을 때 그 하트 모양 되게 크게 해가지고 이렇게 화살표 쪽 꽂는 거 하고 그것도 너무 멋있었고 배에서 이렇게 노젓는 거 그거랑 이제 지상철 그 다 너무 좋았어요. 강변으로 이런 축제 하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불꽃이 강변에 이렇게 비치고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도 하면 또 오고 싶어요.
그리고 불꽃놀이도 했다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 불꽃놀이를 하는 동안 곳곳에서 와 이런 감탄사가 터졌고요. 또 괜히 일렁이는 마음 때문에 조용히 감상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불꽃놀이 바로 앞에 진행된 드론쇼에서는 북구와 관련된 선유문화, 구암서원, 또 도시철도 3호선 등을 볼 수 있어서 시민들이 더 좋아했는데요. 축제 체험 부스와 참여 시민들의 이야기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축제에서 프리저보드 꽃으로 엽서 만들기를 하고 있는 박담숙이라고 합니다. 생화는 빨리 시들기 때문에 이거를 보존 처리하여서 특수 용액에 담궈서 만들었어요. 그 꽃으로 오랫동안 보실 수 있는 엽서 만들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가 와서 좀 걱정이 되었지만 오후 되니까 좀 많이 오시더라고요. 특히 어르신들하고 아이들이 아주 좋아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꽃을 보기만 해도 힐링이 되니까 체험하면서 아주 좋아하셨어요. 시원한 강변 금호강을 배경으로 이렇게 좋은 축제가 열렸더니 저도 아주 기분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신매 초등학교 4학년 2반 이수연이에요. 오늘 축제 이모랑 사촌 동생들이랑 같이 왔어요. 저는 비누 만들기가 제일 재밌었어요. 비누 용액을 섞는 거랑 틀에 비누 재료를 넣는 게 재밌었어요. 내년에도 이런 축제 많이 해서 동생들이랑 같이 오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효신사중학교 3학년 1반 서희진입니다. 저는 꽃다발 만들기가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쁜 꽃에다가 갬성 같은 느낌이 들어있어서 만들기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꽃이 안 시들고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으니까 가족들한테 주면은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푸드트럭에 떡볶이랑 핫도그 같은 게 있어서 맛있었어요. 이 축제 작년에도 왔었는데 내년에도 또 오고 싶어요. 네, 올해 축제는 끝났지만 우리 지역의 소중한 자원인 금호강을 아끼는 마음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매년 찾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니까 앞으로 더 멋진 축제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서유리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금호강 바람소리길 축제 소식을 끝으로 오늘 아침의 광장은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내일 다시 뵙죠. 오늘도 고맙습니다.